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맘때 가장 주의해야 할 건 바로 음주운전인데요. 지난 주말 시민이 추격한 끝에 만취의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가져야겠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새벽 4시쯤 빨간불에 맞춰 정차한 회색 승용차가 출발하고 교차로를 지나는 순간 차선을 급하게 변경합니다. 우회전을 할 때는 안전구조물을 들이받을 뻔합니다. 초록불로 바뀐 신호에서는 방향지시 등을 켜고 2개 차로를 한 번에 이동하다 다시 2차선으로 옮깁니다. 다시 빨간불에 걸리자 정지선을 아예 넘어서 정차합니다. 바로 뒤에서 운전하던 시민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고 지금은 전주등 켰거든요. 근데 차선을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네 안에서. 결국 앞 차량 운전자는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도하면 껐어도 술 드셨어요? 그냥 그러고서요. 그러고서야 돼. 이 운전자가 차를 몰고 간 거리는 7km가 넘는데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3년간 12월과 1월 음주 교통사고 현황은 92건에서 117건으로 25%가량 증가한 상황. 경찰은 유흥가를 중심으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통경찰, 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하여 주야 불문 음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 2회 단속을 하였으나 연말을 맞아 주 4회로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한순간의 방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술자리에 갈 때 차를 두고 가거나 모임 후 귀가할 때 동료들이 서로 대중교통 이용을 확인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CJB 박원입니다. 건국대 충주병원 노조가 어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단체 협약을 해지하려는 사측과 유지하려는 노조 간의 갈등이 극한으로 짙다른 건데요. 의료 공백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국대 충주병원 로비에 직원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지난 7월 건국대 병원의 단체 협약 해지 통보로 노사 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충북지방노동위원회까지 2차례 조정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겁니다. 임금과 근로조건이 담겨있는 단체 협상을 최대한 적게 논의할 수 있다라는 최종안을 냈고요. 그 안조차도 병원 측에서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건대 충주병원 노사는 단체 협약 유지와 의료 투자 확대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노조는 단협이 해지되면 근로 환경이 더욱 열악해져 북부권 의료 공백이 심화될 거라고 우려합니다. 그 개수에 맞춰서 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힘들어하고 근데 그런 부분이 환자한테 이제 의료 서비스를 하는 질 부분에서 떨어지게 되니까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등 그런 증상들이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손으로 물을 퍼날른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못하고. 하지만 사용자 측은 적자일색인 경영 정상화를 위해 기존 단체 협약 해지만이 답이라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현재의 단협을 가지고는 저희 병원이 경영 상태, 그 자금 수지 상태도 봐서도 경영 효율성이나 이제 유동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무기한 총파업으로 건국대 충주병원은 응급실 등 필수 의료 인력은 가동되고 있지만 일부 환자들은 충주의료원으로 전원되는 상황. 노사는 단체 협약 해지 발효 시점인 다음 달 15일까지 계속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얼마나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CJB 안정원입니다. 오송의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추진됐던 김영환 지사 주민 소환 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이 불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 지사가 도민 대통합을 역설했습니다. 김 지사는 현재 정파와 진영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는 도정의 개혁과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자신을 비판하고 있는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주민 소환을 추진한 단체와도 만나 도정 참여와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폐기물 업체와의 돈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도 감사관실에 신고해 조사 중이며 자신 소유의 서울시 북촌 한옥을 되도록 빨리 매각해 부채를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교육청과 도내 17개 대학 총장협의회가 지속가능한 고교 학점제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도교육청과 도내 대학이 인적, 물적 자원 활용에 관한 협력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총장협의회는 또 충북의 주력 산업인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분야 공유 대학 활성화를 위해 충북도청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2004년 출범했지만 전용 건물이 없어 더부살이를 하던 진천 상공회의소가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전문교육과 국가시험시설 등의 부족으로 한계에 부딪히자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마련한 결과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현재 진천 상공회의소가 교육과 행사, 국가시험 등을 진행하는 업무 공간입니다. 출범한 지 20년 가까이 됐지만 세 차례나 옮겨가며 더부살이를 하다 보니 협소한 공간 탓에 전용회관 건립 요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사할 때는 여성회관이나 군청이나 아니면 한전 회의실을 빌려서 모든 교육 활동도 하고 의원총회도 하고 했습니다. 진천 상인은 지난 4월 경매에 나온 건물을 낙찰받으면서 전용회관 마련에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리모델링 비용이 부족해 전전긍긍하던 중 2억 원이 넘는 성금이 모아졌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은 결과로 추가 모금 행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집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듯이 저희도 같은 심정이에요. 기쁜 마음이고요. 염원했던 게 현실로 됐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도 있고. 내년 2월에 들어설 진천상의회관은 지상 6층 규모입니다. 전문 교육시설과 함께 바이어 상담 등을 위한 멀티미디어 회의실과 국가 자격 검정 시험장, 기업 제품 전시홀 등이 들어섭니다. 일자리와 실무, 산업재해 등의 전문 교육과 수출 기업 지원 등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러한 회관을 갖춤으로 인해서 대외적인 면모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진천 경제에 이바지하는 선도적인 경제단 제가 될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진천 상공회의소는 지역 우수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한편 진천군과 경제도시 선포식을 함께 개최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세상이 많이 각박해졌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이웃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봉사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봉사자들을 발굴하고 선행을 알려 세상을 좀 더 살맛나게 만들기 위한 충북 봉사대상 시상식이 어제 CJB 미디어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30여 년간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해오고 있는 한효동 씨. 시민들에게 심폐소생술부터 제세동기 작동법 등 긴급 구조에 필요한 방법들을 직접 찾아가 알려주고 동네 안전보안관으로 아침 저녁 순찰을 돌면서 위험한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핍니다. 중학교 시절 청소년 적십자 RC와의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한효동 씨는 지금까지 45년째 선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잘하는 봉사원들이 있는데 조금 미안한 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진짜 우리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봉사를 하겠습니다. 제7회 충북 봉사대상에서는 재난구호 자원봉사와 재능 나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를 실천한 숨은 봉사자들이 발굴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학생들의 봉사와 나눔이 지역사회 온기를 더했습니다. 저희가 잘하는 목공예를 직접 만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분들께 기증해드리면서 그 뿌듯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나중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2016년부터 CJB와 국제라이온스협회 충북지부가 함께 시상해오고 있는 충북봉사대상. 올해는 6개 부문 14개 팀이 수상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수상자들은 굿즈 제작과 비행 청소년 선도, 유기견 봉사 등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봉사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님들이 심사비를 받지 않고 그
그 내용을 가지고 또 특별상을 만들어서 또 주기까지 했어요. 충북 봉사대상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숨은 봉사자들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봉사와 나눔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충주시가 안전의 우려로 사용 금지 처분을 한 중앙어울림시장 건물을 전면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중앙어울림시장에 대해 D등급으로 판정한 충주시 정밀 안전 진단 결과를 적정하다고 평가한 반면에 상인회가 자체 실시한 B등급 판정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이라는 회신이 따른 데 것입니다. 이에 따라 충주시는 연말까지 입주 상인들을 전원 퇴거 조치하고 건물을 철거할 방침이지만 일부 상인들이 퇴거를 거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청주축산업협동조합이 청주시에 8천만 원 상당의 한우 고기 800kg을 기탁했습니다. 기탁식에서 이종범 청주축협조합장은 연말연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이웃 돕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탁된 한우 고기는 사회복지시설에 지정 기탁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제천과 단양을 지나는 KTX 운행 구간이 오는 29일부터 서울역까지 연장됩니다. 현재 서울 청량리와 경북 안동을 오가는 중앙선 KTX 이음은 15일부터 예약 발매를 시작해 29일부터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됩니다. KTX 이음 열차의 운행 횟수도 현행 주중 14회, 주말 16회에서 각각 2회씩 늘어납니다. 서울역 연장 운행으로 충북 북부권 주민들의 서울 중심권 진입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6살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월 청주 소재 빌라에서 임대인이 관리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훔쳐 아랫집에 사는 여성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종 성범죄를 저질러 10년간 복역했다 출소한 지 2년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이 남성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고통을 입은 점을 감안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